5월부터 가족 간 계좌 이체, 이 금액 넘기면 국세청에서 전화 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부터 알려드립니다. 요즘 부모님께 용돈 보내시나요? 자녀나 손주에게 생활비 좀 도와주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드릴 말씀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2025년 5월부터 가족 간 계좌 이체와 현금, 인출에 대한 세무 감시가 훨씬 더 정밀하고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냥 도와준 건데 세금 폭탄 맞고 억울해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계좌 이체가 세무조사로 이어지고 수백만 원의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세금 걱정 없이 가족 간에 안전하게 돈을 주고받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왜 가족 간 계좌 이체가 위험해졌는가? 이제는 단순한 가족 간 계좌 이체도 세금 폭탄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해야만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이 기준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자동화된 금융 추적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고 2025년 5월부터는 훨씬 더 정밀하고 까다로운 감시 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얼마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얼마를 인출했는가가 기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주일 누적 현금 인출 금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자동 감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 180만 원, 목요일에 120만 원, 일요일에 210만 원을 뽑았다면요? 합산하면 510만 원. 단 하루에 뽑은 적이 없어도 국세청 시스템은 이걸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무서운 건 이런 감시는 사람이 아니라 AI와 자동화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현금만 감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도 패턴을 감시합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정해진 날짜에 용돈을 보내는 경우 정기성, 반복성 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생활비 지원인데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돈의 흐름과 패턴을 기준으로 먼저 의심을 합니다. 납세자가 이건 증여가 아닙니다 라고 소명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세무공무원 포상제도까지 강화되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기존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조사와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주의해야 할 패턴. 이제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50만 원, 70만 원 정도만 뽑던 분이 갑자기 300만 원 이상을 한 번에 인출한다면 그 순간 자동 감시 시스템은 그 계좌에 표시를 남깁니다. 자녀에게 매달 첫째 주 금요일마다 100만 원을 꼬박꼬박 보내고 계신가요? 그 성실한 습관이 오히려 세무당국에게는 정기적인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체할 때 생활비, 병원비라는 메모 한 줄 없이 무기명으로 송금하신다면 그건 증여라고 의심받기 딱 좋은 조건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제 단지 금액이 아니라 반복성, 정기성, 패턴을 보고 움직입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손주에게 직접 학자금이나 용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조부모는 손주에 대한 부양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래는 증여세 부과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직격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된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그 계좌들로 쪼개서 송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나눠준 거니까 괜찮겠지 하시지만 오히려 분산 이체는 우회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생각, 그게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증여가 아닐지라도 증여처럼 보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진심만이 아니라 증빙입니다.
세무조사 피하는 가족 간 계좌 이체 7원칙.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진심 하나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7가지 실천 원칙만 잘 지키셔도 세무조사를 피하면서도 가족 간의 돈 거래를 안전하게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1. 계좌 이체 시 메모 반드시 남기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에서 이체할 때 메모란에 반드시 용도를 남기세요. 생활비, 병원비, 치과 진료비, 자녀 교육비, 부모 약값 등 구체적인 단어를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기명 송금은 국세청이 증여로 의심하는 대표적인 패턴이니까요. 메모 한 줄이 향후 조사 시 중요한 방패가 됩니다. 2. 정기적 고정 금액 피하기.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송금하면 국세청 시스템에 바로 포착됩니다. 실제로는 생활비일지라도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금액은 정기적 증여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금액은 70만 원, 120만 원 등 유동적으로 조절하고 날짜도 매번 다르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급작스러운 고액 이체 삼가기. 갑자기 자녀나 부모에게 1천만 원 이상의 큰돈을 이체하면 해당 거래는 고액 단발성 거래로 분류되어 증여세 신고 여부를 국세청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용도에 대한 증빙을 함께 준비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금액을 2회에서 3회로 나누어 분할 이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생활비 병원비는 사용 증빙 확보하기. 가족에게 보낸 돈이 정말로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외에도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 기록 등에서 생활비 보냈어요, 병원 진료비 보내드립니다 등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있다면 훗날 세무조사에서 강력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5. 손주에게 주는 돈은 더 주의. 조부모가 손주에게 학자금, 용돈, 생활비를 줄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민법상 조부모는 손주에 대한 직접적인 부양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이면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도 부모를 경유하여 전달하거나 자금의 사용 내역과 메모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6. 차용증 활용하기. 자녀에게 사업자금, 전세, 보증금, 결혼, 자금 등 고액의 현금을 전달해야 할 경우 빌려주는 것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금액, 상환 기한, 이자율, 상환 방식 등을 명시하고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차용증 없이 이체한 고액 자금은 증여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7. 증여가 아닌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생활비로 주고받은 돈이 실제로 생활에 사용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받은 돈을 예금에 묻어두거나 주식 부동산 구입에 쓰게 되면 그 순간부터 생활비가 아닌 자산 형성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금은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나눠서 주고 사용 내역도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피하고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사전 준비법. 가족 간의 돈 거래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요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오히려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만 잘 해두면 불필요한 증여세를 피하고 소중한 자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학자금은 비과세 가능. 가족 간에 주고받은 돈이라도 사용 목적이 분명하면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생활비, 병원비, 학자금은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 단, 국세청은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는 그 용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수증, 카드 내역, 병원 진료 확인서, 교육비 납부 영수증, 계좌 이체 메모, 문자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을 반드시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기본 공제 활용하기. 현행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경우 성인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신고조차 필요 없습니다.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생활형 공제 전략.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생활형 공제입니다. 병원비, 교육비, 경조사비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지출 항목은 3년간 최대 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명확한 사용 내역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가족 통장 만들기. 부모가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가족 공동 통장을 하나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가족 통장에 입금하고 자녀가 그 통장에서 필요한 금액을 직접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생활비 흐름이 명확해져 국세청의 불필요한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좌도 반드시 생활비라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여유자금 적립이나 자산 구매 등으로 흘러가면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좌 분산 이체는 주의. 한꺼번에 큰 돈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 여러 계좌로 나눠서 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우회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날 또는 며칠 간격으로 여러 계좌에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을 보내는 경우 자동 시스템의 의심 거래로 포착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기. 증여나 상속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세금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증여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어떤 방식으로 나눠서 주는 것이 유리한지, 시기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차라리 주식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도. 현금보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 차이가 크지 않으면 평가액이 낮게 잡혀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훗날 자산 가치 상승 시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세금이 민감한 시대에는 그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원칙과 절세 전략만 잘 지켜도 가족 간 사랑이 증여세 폭탄으로 바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수백만 원의 세금을 막아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일 모두가 함께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